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유일한 지진 예측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발생한 중국 탕산 지진은 예측에 실패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국 서부의 산 안드레아스 파크필드라는 지역에서도 지진 발생을 예측할 만한 전조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의 과정이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자연현상입니다. 이처럼 지진은 현대 과학기술로 예측이 어려운 자연현상인 만큼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고 평상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봤던 지진 전조현상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일기예보처럼 지진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3편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 최근 5년 이내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일까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양쪽 끝을 안쪽으로 밀어보면 종이의 안쪽이 구부러지는 것처럼 판 경계에 힘을 주었을 때 판 내부로도 힘이 전달되고 쌓여진 힘들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판의 동진, 태평양판의 서진, 필리핀판의 북진 등 주변 판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압축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응력 구도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문헌을 보면 과거에도 한반도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36년 지리산 쌍계사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쌍계사 석탑 상단 부분이 떨어지는 피해가 있었고 1978년 충남 홍성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며 2017년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아날로그 관측 시기에는 19.1회에서 디지털 관측 시기에는 70.7회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 횟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는 지진 관측망이 조밀해지고 장비 성능 및 분석 기술이 우수해졌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지진 대피 요령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지구 그 어느 곳이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는 살아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진동을 발생시키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테니까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4편 지진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재난문자를 송출하였으나 2016년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과 지진의 일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송출 단계가 줄어든 만큼 지진 발생 시 사람들은 지진 재난문자를 통해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지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진 재난 문자는 지역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따라 송출 영역을 달리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지진 재난 문자의 종류는 안전안내, 긴급재난, 위급재난 문자로 구분됩니다. 안전안내 문자는 신속한 지진 대응의 목적 외에 안전주의, 안전대비 목적으로 추가 적용하였으며 지역 규모 3.0에서 3.5 미만 지진 발생 시 반경 50km에 해당되는 광역시도에 발송됩니다. 긴급재난 문자는 지역 규모 3.5에서 4.0 미만 지진 발생 시 80km에 해당되는 광역시도에 발송되고 지역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 시에는 수신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으로 재난 문자를 강제 발송합니다. 지진 재난 문자에는 지진 발생 시각, 발생 위치, 규모, 간단한 대응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의 일 특보가 발표되면 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거나 재난 문자 수신 기능을 차단한 경우에는 지진 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지진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TV 자막방송, 기상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날씨 알림이 앱, 트위터, 라인 등을 통해 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해주는 고마운 문자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의 종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5편 지진 국민행동요령.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기치 못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갑자기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느꼈다면 책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거나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기불을 끄고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도로가 파괴되어 소방차가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합니다. 화장실, 욕실에 있을 경우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빠르게 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만약 갇혔을 때에는 주변에 딱딱한 물건으로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밖으로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며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지진 발생 직후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무실 또는 학교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소지품을 이용하여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른 후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운전 중일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평소에 내가 있는 지역의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지진 5개 대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식은 아무리 많고 많아도 부족하다고 하죠. 예측할 수 없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대응 요령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1편 지진의 원리, 지진파. 여러분, 지진은 무엇일까요? 지진이란 땅이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왜 땅이 흔들리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이유를 알아봐요.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해요. 힘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달걀 껍질에 힘이 가해지면서 금이 가다가 결국 조각나버렸어요. 달걀 껍질처럼 지구도 판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약 10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1년에 약 1에서 5cm 정도 이동해요. 강에 있는 뗏목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판들이 지구 안에 있는 뜨거운 멘틀 위를 떠다니면서 서로 만나 부딪히게 돼요. 이때 땅에 힘이 가해지고 땅 모양이 변하면서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경우도 있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 도로, 다리 등을 파괴하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파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충격으로 지진파라는 에너지가 발생해요.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와 S파는 동시에 생기지만 이동 속도가 달라요. P파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를 의미하며 속도는 빠르지만 피해가 작아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S파는 속도가 느리지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감지해서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신 매체를 통해 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2편 규모와 진도. 지진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발생한 지하 내부 지점을 말해요. 진앙은 진원에서 바로 위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진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에는 규모와 진도가 있는데 둘 다 숫자가 클수록 더 강한 지진을 의미해요.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이며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요. 규모 1이 커지면 지진파의 진폭은 10배,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서든 그 지진의 규모는 동일해요. 진도는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로마 숫자로 표현해요.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어질수록 진도의 크기는 작아져요. 또한 한 지역 내에서도 건물의 높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진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지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도 정보는 17개의 광역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 모바일 웹,
날씨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 교실 3편 지진 통